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고타마는 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스입니다. 오늘 영상 책 한 권 소개해드리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새삼스러운 건 아니죠, 사실 늘 해오던 일이긴 하니까요. 오늘 영상은 참고로 문학동네 협찬으로 지원이 되고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매달 소개하게 되고 있긴 한데, 책을 받아본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영상 댓글에서 추첨으로 3분까지 책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어떤 책이길래 라고 하시면은, 제가 최근에 계속 소개를 많이 드렸던 시리즈이긴 한데 문동에서 참 힘실어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 시리즈죠. 바로 먼슬리 클래식 시리즈입니다. 제가 예전에 4권을 받아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권은 제가 산 거긴 하지만 이렇게 4권 하나하나 펼쳐보면 또 이게 모아보면 확실히 이쁘긴 하더라고요. 이 톤이 아니에르노, 헤르만 헤세, 조지 오웰 이렇게 문학동네에 사랑받은 4권의 세계문학을 리커버하는 게 먼슬리 클래식 시리즈죠. 이번에도 이제 제안이 와가지고 이거를 소개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 그러면 구독자분들에게 책을 드릴 수 있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성사가 돼가지고 3권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이 고타마 시다르타 벌써 말해버렸네. 근데 이미 좀 알고 계시죠? 이 먼슬리 클래식 이번 달 도서가 어떤 건지. 저는 실물은 아직 안 봤어요. 왜냐면 택배가 오긴 왔는데 뭔가 안 뜯어놨거든요. 저도 지금 막 뜯어보려고 해요.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책 실물을 보여드릴까요? 잘 나오긴 했어. 이번 5월 먼슬리 클래식 시리즈는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사실 이런 시리즈 내면은 작가 한 명씩 해서 매달 좀 다르게 나올 법도 한데, 벌써 조지 오웰도 2권이고요.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도 2권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 시리즈의 목적 자체가, 취지 자체가 기존의 문학동네 세계문학에서 상당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겹치더라도 그만큼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헤르만 헤세가 또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한테 이제 담당자분이 메일로 주고받다가 이번 표지가 진짜 너무 이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사실 이것도 공교롭게도 문학동네 판본을 옛날에 읽었었는데, 이 문동 시다르타 버전도 나름 묵직하니 표지가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진짜 이쁘게 나왔다, 너무 갖고 싶게 생기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봤니까 그러네요. 이쁘게 나오긴 했어요. 책은 이미 검증이 되었고 시다르타 너무 유명한 작품이니까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미 갖고 계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갖고 있는 책이 자꾸 리커버가 나오면은 이게 기쁘면서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이거 또 사야 돼?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사실 이 먼슬리 클래식이라고 가격이 특별히 올라가진 않거든요. 기존 세계문학과 가격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정가가 9,000원 밖에 안 합니다. 요즘 세상에 9,000원? 이게 페이지가 160쪽, 170쪽 밖에 안 되는 짧은 작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렴한 게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요즘 책값이 150쪽만 넘어가도 15,000원 이런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확실히 저렴한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 아직 파나요? 검색해봐야겠다. 이 먼슬리 클래식 시리즈가 좀 이제 계속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분들이 사다 보니까 되게 빨리 매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제 나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었고요. 아직 인터넷 서점에서도 8,100원에 10%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긴 하네요. 그래서 아직 기회의 문은 열려 있는데, 어차피 살 거면은 한번 댓글로 응모해서 3권 받아보셔도 좋지 않겠어요? 3권을 한 분에게 드리는 건 아니지만, 먼슬리 클래식에 관한 이야기는 충분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시다르타라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시다르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제한적이긴 해요. 제가 옛날에 읽었고, 심지어 우리 채널에서 1시간 동안 독서 모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제가 그때 생각했던 바를 다시 다 이야기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한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작품의 내용 자체가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이 성인 인물을 2개로 쪼개어서 고타마와 시다르타라는 인물로 작품 속에선 전개를 해요. 두 인물의 행보가 매우 다른데 그럼에도 이 깨달음이란 차원에서 한 인물과 같다고 메타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목 자체가 시다르타다 보니까 뭔가 종교적 색채가 상당히 많이 날 것 같잖아요. 불교 이야기가 가득가득 할 것 같고, 물론 그런 색채가 많이 나긴 합니다. 불교 이야기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막상 읽으시면은 뭔가 어떤 진짜 종교 그 자체 이야기라기보다는 소설 이야기가 훨씬 강하고요. 실제로도 소설로 분류가 되니까 작품의 내용은 불교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야기 자체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이 되게 짧잖아요. 읽으시는데 부담도 좀 없고, 보통은 헤세의 데미안도 상당히 많이 읽어보시죠. 데미안의 후속작, 어떤 정신적 후속작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이 시다르타거든요. 데미안을 마음에 드셨다면은 한번 시다르타까지 읽어보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헤르만 헤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해드리고 싶은데 뭐 노벨문학상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망명을 하고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가명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서점에서 일하면서 여러 작가의 책들을 배우면서 철학적인 소양들을 키웠다는 것, 어린 시절에 상당히 불안해서 심지어 자살 기도까지 했던 적이 있다는 점,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도 확실히 시타르타에서는 이 헤르만 헤세의 인도 철학이라든지 불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나 그렇듯 서양 작품을 읽는데 뭔가 동양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사상이 나오면 되게 반갑게 느껴지긴 하잖아요. 늘 대부분의 서양 문학들이 기독교, 가톨릭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동양 이야기를 들을 경우가 좀 많이 없긴 한데 헤르만 헤세라는 진짜 유명한 대문호가 쓴 동양 이야기라니 관심이 생길 법도 하죠. 작품은 제법 우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헤세가 그만큼 친절하게 써놓았고 너무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잘 써놨어요. 이런 점이 전 이 시타르타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적인 이야기라든지 어떤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누구에게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이 소설이라는 형태로 너무나 잘 살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여전히 꾸준히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작품 속에서 주되게 말하는 것은 이제 뭐 불교적인 의미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아마 작품을 읽어나가시면서 뒤에 강 부분이 나오고 바수데바의 대화를 느끼시면서 윤회라든지 단일성이라든지 강의 이 부분과 저 부분이 다르지 않듯 모든 것이 우린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 이상 더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깨달음에 관한 것인데요. 이 깨달음은 누군가가 쥐어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작품 속에서 이 인물들이 성장을 해나가면서 깨달음에 닿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도 이 작품 속에서 지식이나 지혜를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책을 읽는 그 경험 속에서, 문장들 속에서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요게 작품의 핵심 주제이니만큼 어떤 의미로 이 작품을 리뷰한다는 것은 조금 불필요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작품을 읽어 나가시면서 더 깊은 깨달음, 확실한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수도 있게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깨달음은 본인의 체험적인 몫이거든요. 자꾸 깨달음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뭐야 도대체, 뭔 깨달음인데 뭐 얼마나 거창한 것이길래.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어렵게 묘사가 되어 있거나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화자가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문장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정말 곱씹을 문장들이 많아요. 내 삶을 계속 생각해보고 그 과정에 이런 것이구나, 갑작스런 깨달음을 얻게 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읽을 때도 상당히 좋아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불교적인 이야기들이나 불교 철학과 관련해서, 사상과 관련해서 좀 더 알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은 될 거고 많은 부분들을 읽어낼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을 몰라도 상관없는, 소설로서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고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니만큼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얼른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이미 읽어보셨다면 가끔 또 한 번 읽어보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쩐지 고전이라고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냐, 너무 칭찬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좋은 작품이니까 저도 여러 번 읽기도 했었고, 헤르만 헤세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자, 이렇게 전 아무튼 드디어 5월까지 책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론 본의 아니게 말이죠. 이쯤 되니까 6월도 7월도 계속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책 이벤트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모으게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일이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 드리기로 했으니까 이벤트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죠. 뭐 참여 방식 간단합니다. 이 영상,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벤트 신청합니다 문구를 포함하여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이 책 너무 갖고 싶었다, 뭐 갖고 싶은 이유, 내가 받아야 되는 이유, 나는 꼭 받아야겠다, 그런 이유를 달아주시면은 제가 정교한 심사 방식을 통하여서 아마 높은 확률로 룰렛으로 3분을 선정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아마 문동 측에 이렇게 주소가 전달이 되어서 나중에 여차저차해서 책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되겠죠. 이벤트는 어차피 딱 3권이니까 길게 가지 않고요. 딱 이번 주 일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요일에 제가 라이브 하니까 일요일 라이브 때 추첨을 진행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일요일 오후 9시까지 댓글을 통해 이벤트 신청해 주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추첨까지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먼슬리 클래식 소개, 시타르타 소개, 그리고 책 이벤트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알차다 알차, 그쵸?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벤트 참여 당연히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책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 모아놓고 보니까 보이네.